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과 관련해서 범위까지 봤죠. 이제 네 번째. 맞나? 이게 가로. 대리권의 제한이 나옵니다. 대리권의 제한이란 그 범위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를 제한한다. 두부사와 단, 풀무원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제한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대리권 제한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제한이 가능한데, 이 대리권 제한에서 우리 임의법이 조문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124조. 이 124조는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놨습니다. 자기계약 형태의 대리나 쌍방대리 형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놨는데, 자기계약 간단해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을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한다.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쌍방대리, 매도인 갑의 대리인이 을인데 매수인 병의 대리인도 을이더라. 혼자 계약한다 이거죠. 이게 쌍방대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계약 형태나 쌍방대리 형태를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다? 금지. 그런데 이제 예외,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허용되는 경우 몇 가지 쭉 나오는데, 일단 조문에 있는 거 2개. 조문에 있는 거 하나는 본인이 허락한 경우, 본인이 허락한 경우, 갑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다. 플러스 잘 안 팔리면 네가 사도 된다. 뭐 이렇게 말했다. 미리 허락했다. 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채무이행이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돈 갚는 거. 변제. 자, 이 변제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갑이 돈을 빌리는 채무자, 돈을 빌리는 걸 이제 차주라고 하죠. 차주.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근데 이 대주가 사채업자예요. 자, 직접 빌린 게 아니고요. 중간에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 있어요. 자, 우리 대법원은 이 사채 알선업자를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 이렇게 봐요. 즉 쌍방대리. 무슨 대리? 쌍방대리.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는다. 보통은 병에게 직접 갚겠지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갚았어요. 그 돈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즉 쌍방대리 형태로 돈을 갚았어요. 원래는 금지가 돼 있죠. 근데 지금 허용되죠. 그러니까 유효한 변제 이렇게 되겠죠. 차주가 대주에게 직접 변제를 하지 않고 사채 알선업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는 쌍방대리 형태의 변제, 쌍방대리 형태의 채무이행이지만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야 되겠지만 124조에서 허용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유효한 변제다. 이렇게 돼요. 그죠?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본인이 허락이나 돈을 갚는 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는데,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금지를. 자, 여기서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본인이 허락을 하면 안 지켜도 되지요. 그죠? 임의 규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강행규정, 임의규정 구별했었죠? 강행규정은 지켜야 되고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그 임의규정을 위반했어. 원래 임의규정을 위반하면 유효, 무효. 유효라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임의규정 위반과는 별도로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여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형태로 했다. 임의규정을 위반한 거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권한이 없는데 했으니까 대리권 없이 한 거하고 똑같다. 즉 무권대리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A라는 물건 경매 절차, 입찰 절차에서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 동일한 물건의 입찰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갑과 병의 대리인 을이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 지위에서 응찰, 한편으로는 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응찰. 쌍방대리 형태로 응찰한 거죠. 갑을 대리하고 앤드 병을 대리하고 무슨 대리? 쌍방대리. 그런데 갑이 병이 허락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 이렇게 되죠. 동일한 물건 입찰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즉 쌍방대리 행위로서 응찰하는 행위, 본인이 허락을 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로서 무효. 조문하고 기억하셔야 돼. 지난 순환까지는 안 했죠, 그렇죠? 추가한 거예요, 이번에. 조금씩 추가해야 뭐 공부하는 맛이 있지, 그렇죠? 새로운 걸 공부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얄밉죠? 저는 뭐 주둥이를 확 나중에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6월달, 7월달 가면 저놈의 주둥이를 확 뭐 이런 생각들 가끔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듣다 말고 인터넷 같은 거 듣다 말고 컴퓨터를 딱 정지하고 저를 째려본대요. 한참을 째려본대 저를. 공부하다 말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 돼. 제가 막 얄미워지고 막 짜증이 나서 그래. 내가 합격해서 네 꼴 다시는 안 본단 말이야. 뭐 이런 도끼 이런 거 생겨야 돼. 그런 오기가 생겨야 돼. 오기가 공부할 때. 올해가 합격이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합격하셔야 돼요. 문제 어렵게 안 나와요. 올해. 수험생분들의 공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어렵게 안 나올 거라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하세요. 그 기본이 되는 것들만 물어볼 거야 아마. 자, 대리권 제한과 관련된 민법 조문을 보고 있습니다. 124조 봤고요. 하나가 이제 119조가 있어요. 119조는 대리인이 2명 이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도 땅을 팔아달라, 병에게도 땅을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즉 대리인이 2명이야. 이때 을과 병이 각자 대리를 하게 되면 각자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을은 을 나름대로 정과 병은 병 나름대로 무하고 계약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중매매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아니다. 을과 병이 만나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대리인 이렇게 2명 이상이 있을 때는 각자 대리할 수 있냐 공동 대리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119조에서 원칙이 각자예요. 원칙이 각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중매매 문제 따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하라고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대리가 대리권 제한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2명 이상 있을 때 공동대리가 대리권 제한이 되는데 첫째, 어떤 방식으로 공동으로 하는 제한을 가하는가? 법률. 미성년자의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제한을 하거나 또는 수권행위, 임의대리,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병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수권행위 하면서 을병을 불러 모아놓고 니들 둘이 공동으로 해라 라고
수권행위를 통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제한을 한 경우 공동으로 해야 돼. 두 번째, 이때 무엇을 공동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공동으로 할 것인가? 미성년자 갑, 부모 을과 병,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돼 있죠. 자, 이때 미성년자 갑, 영어 학원을 다녀야 돼. 자, 갑이 혼자 단독으로 가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모가 동의해 주거나 부모가 대신해 주거나. 자, 이때 갑이 어느 영어 학원을 다닐 것인가를 결정. A 학원을 다닐 것인가 B 학원을 다닐 것인가. 이 결정 각자 할 수 있을까요? 공동으로 해야 될까요? 공동으로 해야 되죠. 아까 각자 하게 되면 어른 A 학원, 병은 B 학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니까 어느 학원을 다닐지는 당연히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죠? 자, 둘이 머리를 맞대고 A 학원이라고 결정을 했어. 자, 그 다음에 A 학원을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학원을 다닐 거다라고 표시를 해야죠. 네? 그 표시를 할 때 을하고 병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표시해야 돼요? 혼자 가도 돼요? 아, 이때는 혼자 가도 되죠. 이미 학원을 하나를 정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갔어, 을이 혼자. 수강증을 주죠? 받아와야 되죠? 교재를 주죠? 받아와야 되죠? 받는 걸 무슨 대리라 그랬죠? 수동? 예? 수동? 을이 병을 붙여서 병을 불러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수령해야 돼요? 혼자 받아와도 돼요? 혼자 받아. 아,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 이 공동은 능동대리의 의사결정 공동을 의미하는구나. 결정된 것을 표시하거나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결정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세 번째. 분명히 미성년의 자녀가 다닐 학원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이것만. 그런데 대한민국 부모님들 아이가 다녀야 될 학원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결정해요? 엄마 혼자 결정해요? 위반했죠? 역시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됩니다. 절대로 엄마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무권대리예요. 적어도 남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돼. 아유, 당신이 알아서 잘 결정해. 이렇게. 그런데 남편이 나도 좀 알아볼까? 부인이 네 쥐뿔도 모르면서 애가 몇 학년 몇 반인지는 알아? 모르지. 근데 뭔 학원 끼어들지 마. 혼자 결정. 무권대리. 무효. 갑에게 무효. 갑은 학원을 다닐 권리도 의무도 없다. 그죠? 다행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는 요 내용이 안 나와요. 사회 과목에 법이 들어있긴 했는데 개론 수준만 있지 다행히 이게 안 나와. 주택임대차는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안 나와요. 희한해요. 알려주면 안 되죠. 근데 예전에 제 강의를 집에서 인터넷에 듣던 분이 옆에서 고등학교 애가 자꾸 같이 봤대요. 근데 이걸 들었나 봐. 자기 학원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엄마가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이걸 설명하더래요. 엄마 혼자 결정했잖아. 그 강의하신 분이 뭐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그랬다고. 그럴 때는 엄마 혼자 결정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아빠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해야지, 그지? 그죠?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어쨌든 집에 가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114조하고 119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리권 남용이라는 걸 따로 볼 거예요. 이건 지금 안 봐요. 6번째 대리권 소멸사유.
이건 좀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첫째가 조문 2개 외워야 되는데요. 127조. 127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소멸사유라고 공통. 본인 사망하고요.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입니다. 조문 외워야 되죠. 본사, 대사성파. 본사, 대사성파. 첫째, 본인은 사망만,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선고까지 대리권 소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되거나 대리인이 된 후에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이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된 사람,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내가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대리권 생깁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놨더니 그 후에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이럴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인데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럼 성년 후견이 뭔지 한정 후견이 뭔지 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성년 후견은 완전히 늘 언제나 항상 눈이 뒤집혀 있는 사람, 맛이 간 사람, 그게 성년 후견. 얘는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가끔 맛이 가. 이게 한정 후견이. 항상 맛이 가 성년 후견. 가끔 맛이 가 한정 후견이죠. 근데 야 너는 항상 맛이 갔어. 너는 가끔 맛이 갔어. 누가 인정해야 돼? 법원.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을 개시하거나 한정 후견 개시를 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선고가 있었을 때는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한정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128조라고요. 128조.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예요. 임의대리. 일단 임의대리는 아까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했죠. 철회하면 되겠죠.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를 해버리면 대리권이 소멸할 겁니다. 또 하나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 외에 원인관계까지 있더라. 아까 원인관계가 뭐였었죠? 계약. 그 원인관계,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때도 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관계의 종료 또는 수권행위 철회,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예요. 일단 조문 2개는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임의대리의 소멸사유가 특유라는 말은 빠지고요. 임의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임의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거. 자, 본인 사망. 임의대리권 소멸사유도 아니다. 소멸사유죠. 공통이라 그랬으니까.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소멸사유죠. 원인관계 종료. 소멸사유죠. 수권행위 철회. 소멸사유죠. 그럼 여기 있는 건 전부 임의대리권 소멸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임의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뭘 물어본 거냐면 법정대리 특유한 소멸사유 물어봐요. 법정대리 특유한 소멸사유. 자,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경우. 그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경우, 그럼 부모의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은 소멸. 또 하나 답으로 나온 거
친권 상실 선고라고요. 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거나 그럼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을 박탈을 해버려요. 이걸 친권 상실 선고라 그래요. 그런데 친권 상실 선고라고 내면 친권이 법정 대리권이라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그걸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대리권 상실 선고라고 답을 냈어요. 우리 문제에서 다음 중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이 뭐였다고요? 대리권 상실 선고. 이 답이지. 그러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권 관계에서는 의, 발생 원인, 범위, 제한, 남용, 소멸 사유 이렇게 다 6가지 목차가 있는데 그 중에 범위하고 제한하고 소멸 사유하고 3가지는 좀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한을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자계약 쌍방들의 금지 124조. 동그라미 1번 원칙. 동그라미 2번 예외 타이틀. 본인 허락이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쭉 내려 3번. 위반하게 되면 무권대리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밑에 판례 옆에 기출 똑같은 거야. 기출 봅니다. 짧으니까.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입찰은 뭐라고요? 무효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19조 공동대리. 동그라미 1 각자들의 원칙. 동그라미 기억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그래서 그 밑에 표시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음. 니은 수동은 각자가. 그죠? 그래서 결국 능동대리에만 적용이 되고 공동대리 제한은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의사결정만. 그 다음에 됐고 소멸사유 조문 2개 암기.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양가로 3번에 법정대리권 특유의 소멸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두로 쓴 거 하나 기억하죠. 이거 추가. 이거 추가. 양가로 3에. 법정대리 특유의 소멸 원인. 이거 하나 추가. 친권 상실 선고. 또는 대리권 상실 선고. 됐죠? 여기까지가 대리와 삼면관계 첫 번째 대리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병하고 계약을 해야 되죠.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해야 돼요. 이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하고요. 이 대리행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이 대리행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그 행위의 효과가, 권리와 의무가 가백에 귀속이 되는가?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첫째, 방식이라고. 방식. 114조 1항에서는 을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가백의 효력이 생기려면 을은, 대리인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게. 이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게 아니에요. 효과, 권리와 의무, 이거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걸 말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효과를 본인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본인 이익을 위한 의사가 아니라 대리 의사 표시를. 조금 쉽게 말하면 본인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그래서 보통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병하고 교섭을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갑의 대리인 을. 또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누가 매도인이다? 갑이.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발생한다? 갑에게. 이 땅은 누구 땅이다? 갑. 나는 뭐냐? 대리인이다. 이런 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리고 보통 요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즉 분료식이에요. 무슨 식? 분료식. 그래서 꼭 갑의 대리인 을 할 필요 없고, 또 계약서에 대리인임을, 대리권임을 반드시 명시해서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을이 병에게 위임장 대시, 위임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임인 갑, 수임인 을, 위임의 내용 A 토지 매각 이렇게. 그럼 위임장을 본 병은 갑 소유 땅을 을이 대신 팔아주는 거구나 알 수 있죠. 이게 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약서에 이렇게 썼어요. 도장 꾹. 이거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다. 왜? 이미 뭐 했으니까. 위임장 제시했으니까. 계약서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분료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분료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네 번째. 현명의 주체라고요. 현명의 주체가 뭘까요? 이게 현명이었죠? 이게 현명이라 그랬잖아요. 드러날 현자 이름명자를 써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 현명,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누가 하는가가 현명의 주체예요. 표시를 누가 하는가. 그런데 114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요. 1항은 대리인이 표시한다고 돼 있고요. 2항은 대리인에게 대하여 제3자가 표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항은 대리인이 표시를 하는 거니까 능동일 것이고요. 2항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이 제3자가 여기서는 상대방이야. 상대방의 의사표시라고 돼 있어요. 병이 표시하고 을은 뭐를 해요? 받아야지요. 받아야지. 수동입니다. 114조 1항과 2항이 나눠져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오른쪽 하단에 103페이지 114조 1항 대리인이 밑줄 그 줄 끝에 표시 대리인이 표시. 그러니까 화살표로 따지면 위에 거죠. 대리인이 표시 능동. 그런데 2항에서는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라고 돼 있죠. 이게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거죠. 수동이죠.
이럴 때 표시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문에 1항은 대리인이 표시, 2항은 상대방이 표시. 이걸 뭐라 한다? 현명의 주체. 능동은 대리인이 표시, 수동은 상대방이 표시. 됐죠? 114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요 정도 기억하자. 두 번째가 115조. 을이요, 병과 계약을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A 토지를 팔아달라 그랬는데 을이 병한테 A 토지를 팔면서 이 땅은 그냥 자기 거라 그랬어요. 갑소유 땅이 아니라 내 땅이야 그랬어요. 원래는 누구 땅임을 밝혀야 되는데 갑소유 땅임을 밝혀야 되는데 을이 지 거라 그랬어요. 그럼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거죠. 그럼 대리행위가 아니지요. 그럼 누구의 행위야?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본단 말이죠. 즉 현명을 하면 매도인과 대리인 을이에요. 근데 안 하면 매도인이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도인이. 을 자기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115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을이요,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하고 수차례 계약을 해왔어요. 을이 병하고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해서 수차례 계약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병은 을이 굳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죠? 그럴 때 예외. 을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럴 때는 대리행위가 된다. 대리행위가 되는데 대리행위가 된다라고 안 돼 있고 전조 1항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조 1항을 봤더니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붙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행위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행위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대리행위 방식. 두 번째, 대리행위 하자라고요. 갑이 을을 통하여 계약을 한다. 당연히 요놈도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유적 타당성 의사표시 일처와 하자가 없을 것 갖춰야 되지요. 그런데 대리인이 한 계약이 그 목적이 확정되지 않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반사의 질서이거나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허위표시가 있거나 착오가 있거나 사경박이 있거나 선악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 요게 그걸 대리행 하자. 그리고 이 하자 유무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대리인 기준해라. 대리인 기준해라. 누굴 기준해라? 대리인 기준.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갑하고 병이요, 직접 계약을 해요. 직접. 을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직접 계약을 하는데 병이 갑에게 비진이를 했어. 근데 이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랬죠? 지난주에. 그런데 이걸로 가봅니다. 갑이 병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병이 이렇게 비진이를 했어요. 이때 이 비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죠. 자, 여기서 병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얘죠. 얘는 상대방의 대리인. 그 의 대리인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을을 부를 때. 매도인, 매도인의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비진이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여지가 없죠. 얘한테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굴 기준? 얘 기준 하네. 갑이 아니라 얘를 기준해라. 그래서 직접 하지 않고 을을 통해서 했는데 병이 을에게 비진이 했다면 을을 기준으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을을 기준으로 을이 선이 무과시라면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기도 을이 사기당해야 취소할 수 있죠. 차고 을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 선악 을을 기준. 과실 을을 기준. 전부 누굴 기준? 을 기준.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요거 이해하시면 돼.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가 아니라 사와라 그랬어요. 사와라. 매수. 갑이 을에게 무슨 대리권을 줬다고요? 매수. 그래서 을이 갑이 요구한 조건에 맞는 땅을 물색하다 보니까 병 소유 땅이 딱 좋아. 그래서 병과 계약을 했어요. 을이. 그런데 이 병 소유 땅은 병이 이미 정과 매매를 한 상태야. 제1매매. 그럼 을하고 병 사이 매매는 무슨 매매가 되는 거야? 제2매매. 그죠? 조금 복잡하더라도 찬찬히 들어주세요. 갑이 을에게 땅을 사오라고 수권을 했는데 을이 병과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땅은 이미 병이 정에게 판 상태란 말이죠. 제1매매, 제2매매. 그러네. 우리 지난주에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자, 여기서 제2매수인이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지. 얘는 제2매수인의 대리. 제2매수인은 누구? 그런데 지금 갑이 병하고 직접 계약 안 하죠. 그러니까 얘가 적극 가담할 수는 없지.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제2매수인이 아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원래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야 무효가 되지만 요 경우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설령 본인이 적극 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제2매매는 판사외 질서 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응,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거. 그럼 예외가 있겠죠? 본인을 표준하는 거 두 개가 있고요. 나중에 할 거예요. 원칙만 기억하자. 원칙. 대리행하자.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왜 나올까? 잘 보세요. 갑이 병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당사자의 능력만 문제가 되죠. 당사자는 의사능력이 있을 것, 행위능력이 있을 것. 그런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범죄 행위를 안 하니까 당사자인 본인의 능력은 따질 필요가 없고 대리인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갑이 직접 계약을 한다면 갑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갑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을이 대신해 주니까 을이 의사능력 필요하냐? 그렇다 말이죠. 만약에 을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했다. 즉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행위능력이죠.
필요 없단 말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 117조가 뭐냐 뜻이. 갑이 A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이웃집 중2 미성년자예요. 자,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A 토지를 매매를 하더라. 근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는 누구 동의 받아라? 부모 동의 받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할 때 을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갑소유 땅을 팔 때 을 부모 동의를 받아라? 좀 이상하죠? 필요 없다. 그런 의미예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대리 행위할 때는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대리 행위를 을이 동의 안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다. 자, 문제는 갑과 을 사이에 별도로 수수료 지급 계약이 있었다. 원인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을이 갑하고 계약, 수수료 계약을 하는 것을 을의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을 자신의 계약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대리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을이 부모 동의 없이 갑하고 수수료 계약을 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대리행위에 관련해서는 방식, 하자, 능력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고 정상적인 대리행위라면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돼? 갑에게 기속이 되는데 어떻게 기속이 돼? 직접. 자, 이 직접의 의미만. 첫째, 을이 갑을 위하여 병하고 계약을 했다. 직접 갑이 계약한 거하고 똑같다. 에? 을이 계약을 했다. 직접 누가 한 거다? 갑이 한 거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계약하면서 계약금 받았다, 중도금 받았다, 잔금 받았다. 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지 아까 수령권한. 그죠? 그 받은 돈을 갑에게 갖다 주지 않고 횡령했다 하더라도 을이 돈을 받았다. 직접 누가 받았다? 갑이 받았다. 갑이 받은 거다. 그게 직접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받은 돈을 설령 횡령했다 하더라도 이미 갑은 직접 돈을 받은 걸로 보니까 설령 실제로는 한 푼도 을이 건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땅을 넘겨줘야 한다. 효력이 생긴다. 그게 직접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조문에서 114조에서 직접이라고 해놨어요. 그런 거 살짝 확인하시면 됩니다. 103페이지 아까 조문 확인했고요. 114조 밑에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세 줄까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방식 쫙. 다음 페이지 판례 1번 매매 위임장 제시 말씀드렸죠. 매매 위임장 제시 이게 현명이다. 양가로의 115조 현명하지 않은 거 본문과 단서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대리행위 하자 116조 1항 2항은 보지 마시고 1항
밑에 양가르브는 원칙에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판례. 판례 1번. 판례 1번이 판례 문구를 그대로 조금 쉽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놨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라고 돼 있죠. 이 저간의 사정이 뭐다? 제1매매. 저간의 사정이 뭐라고요? 제1매매. 이미 팔렸다는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저가 사정을 잘 알고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설사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적극가담을 몰랐다. 또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 반사회성을 야기했다가 뭐예요? 적극가담. 본인이 대리인의 적극가담을 몰랐거나 스스로 적극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의 행위는 매매 및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한다에서 끊으세요. 그 뒤에까지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뭐예요? 다 지워. 반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겨요. 107페이지. 대리인의 능력. 조문하고 1번, 2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4절 대리효과. 본인에게 귀속되는 효과. 양가로 2번. 부속 효과까지 전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됐죠? 그 정도. 앞 페이지로 살짝 가보세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을 봤더니 을이 한정후견이 게시가 됐대요. 을의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본사 사성파라고 해요. 사성파. 성년 후견 게시가 있어요. 한정 후견 게시의 경우는 대리권 소멸하지? 안 하. 이런 식으로 나와. 됐죠?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두 덩어리 본 거예요. 대리권과 대리 행위. 자, 이제 특수한 대리 2개 남았어요. 복대리하고 무권대리. 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